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삼합이 왜 합을 하는지, 또 합을 하면은 어떤 오행으로 변화하는지, 또 변화하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배운 삼합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들이 흔히 삼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은 천간을 의미해요. 지난 영상에서 모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지지를 의미해요. 지지는 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미니까 안에다 그렸습니다. 또 천간은 지지에 비해서 양이니까 양은 팽창, 확산, 발산 그렇기 때문에 밖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은 동쪽이고요. 이건 봄이죠. 화는 여름이고요. 네, 금은 가을이고요. 수는 겨울이라고 했어요. 이 방위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유는 북극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북극에서 보면은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서쪽이 예, 그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보다 자의정이 영향력이 좋은 겁니다. 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의도와 다르다. 이걸 모두 음양 오행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삼합은 이 삼재는 어떤 해에 내가 삼재가 되는지를 알려면 그 띠를 보면 됩니다. 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 사람은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이 봄의 궤도로 태어났습니다. 해묘미 목곡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태어난 사람은 올해 개묘년이니까 토끼띠니까 봄의 궤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봄의 궤도로 태어났어요. 즉 봄에 최적화돼서 태어난 거예요. 봄에 활동하고 봄처럼 활동하고 생각하기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름이 돼버렸어요. 봄에 최적화돼서 태어난 사람이 여름이 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의 최적화된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이제 사, 오, 미 년이거든요. 사년은 뱀년, 말, 양 이런 때가 되면은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는 봄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는데 내 호시절이 이 봄인데 화양연화가 봄에 있는데 여름이 돼버렸으니까 나의 아름답고 내가 활동하기 좋고 그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4년이 오면은 뱀년이 오면은 힘들고 어려운 또 위험한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들삼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방에 들어오면은 내 부인이 아플 것이고요. 내 형제가 아플 수 있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부모님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위험한 것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삼제. 5년이 오면은 이제 들어왔던 것이 내 몸에 눌러붙는다 이거죠. 달라붙어 있다. 또 내 방에 눌러붙어 있다. 우리 집안에 눌러 앉아 있다. 그래서 눌삼제입니다. 눌삼제. 미년이 오면은 이제 눌러붙었던 것이 이제 나간다. 내 몸으로부터 나가고 내 방으로부터 나가고 우리 집안으로부터 나간다고 그래서 날삼제가 되는 겁니다. 또 봄띠나 말띠나 개띠로 태어나면 인호술띠에 태어나면은 화국이 되죠. 여름에 최적화돼서 태어난 거예요. 여름에 활동하기에 최적화돼서.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을이 와버렸으니까 나의 여름에 최적화된 나로서는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원숭이, 닭해, 신유, 술, 해가 오면은 이게 삼재가 되는 거예요. 삼재가. 신은 들삼재, 유는 눌삼재,
술은 달삼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또 사유축, 즉 뱀띠나 닭띠나 소띠로 태어난 사람은 금국을 짜요. 이렇게 가을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는데 가을에 활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기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는데 겨울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곤란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 자, 축, 년이 겨울이에요. 해년, 즉 돼지 해년이 오면은 들삼제, 쥐띠 해가 오면은 눌삼제, 소띠가 오면은 이제 날삼제가 되는 거예요. 또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자진, 수국을 짜요. 겨울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다 이 얘기죠. 그런데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 발휘나 모든 게 힘들어진다는 거지. 봄이 왔으니까. 봄은 인묘진인데 인이 들삼재, 묘가 토끼가 눌삼재, 진이 날삼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9년죽이냐?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인묘진이 삼재예요. 그러면 지지가 12지지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9개를 빼니, 3개를 빼니까요. 삼재니까. 들삼재, 늘삼재, 네, 날삼재. 3개를 빼니까 9년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9년이 걸려요. 그러면 또 삼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12지지니까요. 12지지에서 삼재니까 3을 빼면 9년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느냐? 이거는 띠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는 이거겠죠. 아, 토끼띠로 태어났으면은 해, 묘, 미, 그러면 해를 충하는 것이 사해충. 이 뱀년이 이 해를 충으로 해요. 정대각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봄의 궤도가 시작되는 게 해년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이 해가 목의 생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생지를 충해서 그렇다. 굳이 찾자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설명력이 아주 궁색하고 미약합니다. 오로지 이 띠, 연지, 이 띠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간에 있는 네 글자와 대운과 세운 여섯 글자가 되거죠. 요 천간 네 글자와 대운 한 글자, 세운의 천간, 대운 천간. 이런 여섯 글자들 간에 합도 오고요, 극도 오고요, 생도 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런 거 모두 다 지워버리고, 고려하지 않고, 사상해버리고, 오로지 띠 하나만. 지지도요, 지지의 네 글자와 대운의 지지, 세운의 지지들끼리 만나서요, 합도 하고요, 이런 삼합, 방합, 이런 것도 하고요, 충도 하고요, 육합도 하고요, 또 형도 하고요, 서로 파괴도 하고요,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띠 하나만 가지고 아까 같은 나는 봄의 계도로 태어났는데 내 호시절은 끝났어. 여름이 와서.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재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주 명리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삼재 절대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 삼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신기로 그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명리는 이 배운 논리의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신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띠 하나의 근거에서 아, 내가 가을에 최적화돼서 태어났는데 겨울이 됐다. 단순히 그런 논리로 위험하고 힘들다. 위험하고 힘들겠죠. 내가 가을에 최적화됐는데 겨울이 왔으니. 네. 그래서
이 삼재는 띠 위주입니다. 8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그런데 이 띠 위주로 보는 것은 당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살 차는 뭐 결혼할 때 몇 살 터울이 좋다. 그거 다 띠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 시절이고요. 북송 이후로는 사주를 일간 위주로 봐요. 이 띠가 아니라 띠는 연치거든요. 북송 때 이후 그 자평명리학이라고 그래요. 서자평 이후로요. 예, 그래서 이 일간이 중심이고요. 나머지 글자들 간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합을 하느냐, 충을 하느냐, 서로 파괴하느냐, 서로 해를 끼치느냐 등등 모든 걸 고려를 해요. 운도, 대운도, 세운까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주 명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올해 삼재 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씁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삼재가 와서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얼토당토하는 거의 낭설입니다. 꼭 이들의 논리처럼 가을에 최적화됐는데 겨울에 왔다. 그러면요, 요 띠가 아니라 이 전체를 고려했을 때 요 해, 자, 축이 오면은요,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 지지에서 여기에 해당할 확률은요, 25%예요. 12개 중에서 세이니까 4분의 1이거든요. 25%예요. 25%인데 이 글자가 여기서 글자들 간의 관계, 형충해합, 생극제화 이런 작용 끝에 좋게도 작용할 수가 있다고요. 해라는 글자가, 자라는 글자가, 축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표피적으로 이 해자축이 좋게 작동할 확률과 나쁘게 작동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러면 이들의 논리로 보면 이 25%밖에 안 돼요. 12 중에서 셋이면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이 4분의 1 중에서도 좋을 확률과 나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좋게도 작용할 수 있는 걸 빼버리면은 이제 25%에서 또 2로 나눠줘야죠. 그러면은 12.5%밖에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제가 이 명리하고 주역을 공부해 보면은 대부분 이런 충령 같은 경우면은 이걸 묘지라고 그래서 진술충미가 오면은 이거를 이 묘를 열어요. 창고를 열으면 대부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가 이 띠 하나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저의 생각으로는 10%도 저는 이걸 인정을 않습니다. 삼재라는 것을. 거의 낭설 내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점 보시는 분들이 올해 당신에게 안 좋은 뭐가 있는데 안 좋다는 표현을 그 삼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명리학적으로는 거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적어도 한 50%는 돼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아, 제 개인적 생각은 너무 이런 삼재니 뭐니 그건 근거 없는 말씀이고 신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소리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당나라 이후로 내려왔던 삼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조심하라고 한 취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리더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